요즘 가장 핫한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비싼 백을 산다든가, 돈만 생기면 여행 간다든가, 커피를 하루에도 막 두세 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커피가 보이네요. 이거 갔다 왔어요, 이거.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이에요. 그런 악플들이 많아요. 어떤? 구체성이 너무 없다. 구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의 주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자 되는 습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금융 전도사시죠.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네.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강연, 맞아요. 부자 되는 법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네. 너무나 그동안 돈에 대한 걸 안 가르치잖아요. 부자 되라고 그러면 돈을 얘기하는 게 좀 예전엔 맞아요. 천박하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 약간 예. 있었거든요. 금융 문맹을 탈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셨는데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이런 교육을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으시죠. 세계에서 1등이죠. 아, 그러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태인은 종교적으로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그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죄악이라 그랬죠. 쥐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 유태인이 갖고 있잖아요. 금융기관을. 네. JP 모간, 리만 브라더스, 살로몬 브라더스 전부 유태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융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유태인이. 네.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에 지금 20%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평균 10배 부자네요. 그렇죠.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하는 거를 습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태인은 성인식 때 친척들이 다 모여서 돈을 갖고 와요. 아, 좋네요. 네. 성인식 때 돈을 주나요? 돈을 주죠. 오. 물건 안 갖고 와요. 평균적으로 그 13살짜리 아이가 모이는 돈이 약 5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천만 원이요? 6천만 원. 6천만 원. 네. 그 돈으로 앞가림을 해라. 이 돈으로 너 경제 독립해라. 제가 6천을 모았던 나이가 거의 3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20년을 그렇죠. 빠르게 시작을 하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죠.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기 위해서 아껴라, 좀 덜 먹어라, 덜 써라, 왜 명품 왜 사냐, 사지 마라, 심지어 뭐 차도 갖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 노후만 생각하는 거 극단적이다. 아니냐, 극단적이지 예. 않냐.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 이거 오해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한 5억 된다. 그럼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되죠. 네, 근데- 다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래서 내가 월급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투자부터 돼야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근데 보니까 되게 그냥 우습게 돈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비싼 백을 산다든가, 돈만 생기면 여행 간다든가, 커피를 하루에도 막 두세 개.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커피가 보이네요. 이거 갔다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200만 원 버는데 커피 하루에 두 잔이면 10,000원이죠. 네. 그럼 한 달이면 30만 원이죠. 네. 그래서 15%를 커피값에 쓰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믹스 커피 좋아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물어보면 다 아끼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30살이다. 그리고 60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이 커피도 아깝구나. 강연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70대 노인들이에요. 너무 공감을 그때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너무 노후 준비를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중에 내가 60이 됐을 때 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정말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빨라져요.
어느 순간에 확 벌어지는 거죠. 따라갈 그렇죠. 수 없는 갭으로.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0만 원 늘을 때 그 주식이 없는 사람은 50만 원밖에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욜로, 뭐 소확행, 부정적인 얘기들입니다. 부정적인 거죠. 소확행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되니까 작은 거에 기쁨을 느끼겠다는데 거꾸로 해야죠. 작은 기쁨을 뒤로 하고 큰 기쁨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스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TV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돈을 쓸까에 대부분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뭘 사는 거, 뭘 먹는 거, 예, 근데- 여행 가서 즐기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기억나세요? 노준비에 대한 프로그램 있는 거 기억나요? 슈카의 더 마스터가 기억납니다. 그래요? 아니요. 예. 먹방이 너무 많고 윤민상 씨 반성하세요. 아닙니다. 예. 국가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돈이 일하게 해라, 돈이 일하게 해라. 준비해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장 열심히 뛰게 하는 수단이 주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산다는 거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 테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줘서 실현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래소를 통해서 서로 돈과 거래할 수 그 있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인간의 그 현명함이 되게 굉장하잖아요. 네.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나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든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죄악시예요. 그 몸으로 벌어야지, 육체로 벌어야지. 돈으로 해갖고 돈이 불어나게 하는 걸로 버느냐. 근로소득으로 언제 부자 돼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그게 금융 문명이죠. 그게 그 문명입니다. 문명이죠. 그렇죠. 아하, 그게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일본에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대표님,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일본처럼 죽은 것 같진 않은데 사실은 뭐 과거 10년, 2000년 이후를 보면은 코스피가 뭐 그냥 2000에서 그냥 뭐 별로 잘 오르질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주식이 뭐 박스권이다 얘기하는데 그 박스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들이죠. 아, 우리들이죠.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퇴직연금이 좀 몇백 주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주식 비중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한 40%안 될까요? 예? 저는 반반하고 있어서. 2%예요, 2%. 2%인가요? 네. 그럼 다 어디 있는 건가요, 돈은?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죠. 채권. 채권, 보험. 그래놓고 한국 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사고 있어요. 최근에 동학개미 네.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장기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 한국 시장도 엄청나게 좋을 수가 있죠. 계속 선순환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가액 결국에 올라오고 얘들이 돈을 버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 올라타서 나중에 노후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음, 이거는 우리들이 다 와닿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통 몇 년 뒤에 집 사야 되는데 야, 5년 뒤에 나는 지금 뭐 5천만 원 1억밖에 없어. 5년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3억이나 4억이 돼야 돼. 왜 꼭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죄송합니다. 자, 대표님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꼭 집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재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있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뭐 이거 언젠가 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금융 문명은 질병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질병이 옛날에 좀 셌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질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다고 치세요. 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집이 필요하니까 10억 집을 딱 산 거예요. 네. 그럼 전 재산이 부동산이죠. 네. 그러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10억에. 그리고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주식은 일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내 돈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식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간단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애써 외면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금융 지식이 많았거든요. 주식에 들어가면 실패한다. 또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다. 주식에다 망한 사람이 많다. 많더라고요. 그런 편견이 네. 아닙니다. 오히려 편견이죠, 편견. 편견이죠, 네. 편견. 부동산은 자산의 변동성이 가격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음. 주식은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뭐 100만 원 올라갔다 200만 원 떨어졌다 이게 계속 보이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20% 마이너스예요. 네. 실망할 필요가 없죠. 큰일 났는데 대표님. 아닌가요? 20년 후에 찾을 건데. 아, 그럼 왜 실망을 하죠? 더 기다리면 결국은 주식은 상향하게 돼 있는데. 네. 좋은 기업, 주식이 또 어려운 게 이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종목이 없이 주가지수 하나다, 전 국민이 이거다. 그러면은 뭐 마음이 그래서 편한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였을 때 주식을 고를 때는 돈 벌기 쉬운 회사들, 돈 벌기,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 제가 말고 기업이 예. 어떤 회사는 굉장히 힘들게 돈 벌잖아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쉽게 벌죠. 저 애플이 세상에서 돈 제일 쉽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죠. 아니 세상에 요만한 거 파는데 막 20만 원.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애플이?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 네, 그다음에 그 마켓 셰어, 네. 그다음에 그 회사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이겠죠. 진입장이 높은 회사. 높은 회사. 그렇죠. 경쟁자가 잘 못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회사. 그러면 다 많은 회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망했죠. 맥도날드는 안 망하거든요. 코카콜라, 네, 그 워런 버핏이 좋아했던 회사죠.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 회사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구나. 돈을 쉽게 버는 회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남보다 미리 알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막 흥분되죠. 그래서 내가 회사 이름 얘기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나올 뻔하셨죠. 살짝 기다렸어요. 예. 네.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좋죠. 캐시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위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신기술이 나올 수 없고. 위험은 높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근데 위험은 좀 낮고 수익률이 좀 적정한 기업이 있다면은 대표님은 주로 어디에 좀 두 개 다 사야죠. 두 개 다 사는 다 건가요? 사야죠. 예. 그게 이제 그러네요. 그게 네.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우리 개인들은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보통 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집중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15개 정도는 있어요. 15개요? 예. 15개 기업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주식하려고 그러면 힘들다. 좋은 제도부터 이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먼저. 네. 근데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자기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돈이 없다고 그래요. 투자할 돈 없어요, 대표님. 근데 없지 않죠. 이미 퇴직연금이 있어요. 쌓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일할 때마다. 회사가 만약에 DC형이 없다 그러면 전 DC형이 있게 회사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DC형을 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그렇죠. 그게 주식 비중이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8, 90% 돼야 돼요. 50대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한 50%로 줄일 필요가 있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변동성을 견디기 힘드니까. 네. 근데 20대라 그러면 100% 해야 되죠. 또 하나 더 좋은 제도가 있죠.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세액 공제해 주는. 그렇죠. 네. 그거를 또 400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면 또 돌려주잖아요.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좋은 거. 그렇죠. 근데 지금 2달 남았잖아요. 네. 그 지금은 400만 원 무조건 넣어야죠. 이제 세금 공제 받아서 돈을 돌려받잖아요. 내년에 네네. 그 돈으로 또 투자해야죠. 또 하고 예. 그게 이제 복리죠. 계속 굴러갈 수 있고. 네네.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뭐 좀 저보다 조금 어르신들이 예전에 펀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에이 그뭐 수수료만 나가고 맨날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왔을 텐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피터 린치가 그 엄청난 수익률을 냈지만 그 사람이 그 운영하던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꾸준한 성적을 냈음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에 너무 집착을 해요. 수익률이 높게 올라갈 때는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오 잘하고 있네. 근데 일단 내려만 가면 그렇게 팔고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거꾸로죠. 어느 펀드나 어느 주식시장도 일시적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빠져서 이게 3년 갈 수 있고 4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상이 됐을 때
여기서 싸게 산 거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되겠죠. 네. 지금 한국은 처참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처참할 정도. 처참할 정도예요. 보통 그 월급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됐을 때 네. 자본주의의 붕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사공의 기회를 만들어서 주식을 투자하게 한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직장인들이 사공의 기회에서 월급이 10%를 떼어서 투자했잖아요. 강제로 10%를 떼어서 60세까지 못 찾게 했잖아요. 네. 그 결과 할 수 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돈이 나중에 큰 돈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20대나 30대에 제 월급의 10%를 넣는데 못 찾게 한다. 아, 그럼 주식에 100% 가야죠. 그러니까 못 찾으면 그렇지. 어차피 30년, 40년이라면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생각의 네. 전환이 필요해요. 대표님의 예전 말씀 중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학원비 쓰지 말고 그걸로 금융 교육을 해라.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그 노력과 자금이 만약에 그 아이가 10살 때부터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살 때부터 그 아이한테 투자를 해주고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경쟁력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리고 10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는 생각이 다르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은 경험이고 훈련이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수능 시험에 매달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공부해야죠. 공부만 그렇죠. 공부해야죠.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왜 시험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전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낭비죠. 사실 그러면 대표님은 예전에 취업보다는 창업이 부자가 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이 성공할 확률이 좀 너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근데 취직한다는 얘기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월급은 받습니다, 대표님. 근데 월급이 절대로 많이 주지 않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에요. 미국은 학교가 3시면 다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방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안 돼요.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시간에 아이들끼리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행복한 게 중요하고. 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이거다. 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문맹 탈출이다. 문맹 탈출. 네. 그 일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와 개인들의 삶은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올라가는데 나는 힘들어지는. 그렇죠. 90% 사람들은 힘들고 10%만 잘 살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구조가 이거를 네. 타파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나머지 90% 사람들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대표님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조금 희망적인 생각이 조금밖에 안 드는데 들었어요? 나이가 좀 많아서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은 지금쯤 아닙니다.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당장. 당장. 네. 제가 젊은 편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 아직 젊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악플들이 많아요. 어떤 악플? 구체성이 너무 없다. 종목을 안 찍어준다. 모르겠어요. 구체성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이냐 내년이냐. 아니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해라. 그리고 난 지극히 구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올해 연말 코스피 밴드 그렇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야 되고 안다 그래도 소용없고 내 삶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함, 영리함이 필요하죠. 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알아야 되는 금융 플랜,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슈카이터 마스터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는 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더 오를까요, 내릴까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뭐 우리가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2019년 초반까지 가격은 용인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성장하는 트렌드 안에서의 사이클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시가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왜곡되겠다고 봐요. 정부 정책 실패예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위례 신도시 크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세곡동 쪽에 보금자리주택 잔뜩 내곡동 예. 그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정권 뭐 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존재해요. 2014년, 15년에 부동산 진짜 힘들었거든요. 대세 하락,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반값 된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계속 갈 거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외부의 샤크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매도자는 팔지 말고 매수자는 사지 말자는 게 제 전략이에요, 사실.